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은퇴했으니 좀 쉬어야지라고 마음을 놓았지만 막상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는 마음.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만큼 돈은 더 빨리 줄어들고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예상 못한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예전엔 꾸준한 월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시기는 은퇴 직후이거나 곧 은퇴를 앞둔 때로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돈으로 과연 평생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60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재테크 전략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무조건 주식에 올인하거나 부동산에 큰 돈을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자산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불려나가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하루하루 쪼들리는 걱정 없이 여유롭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감각을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생활비 구조 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돈을 굴리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치 배에 물이 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지출 관리 없이 수입만 늘리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활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절약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출을 재편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꾸고 전기세나 수도세는 누진세 구간을 피해서 사용하는 방법만 익혀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는 은퇴 후 다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60대 이후엔 불필요한 보장 항목이 포함된 보험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리모델링만 잘해도 매달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갑작스러운 수리 비용 등으로 한꺼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뜻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본이 되겠지만 여기에 더해 월세 수입, 배당금, 이자, 소득 등을 조금씩이라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상가를 갖고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고정 수익을 주는 배당주의 일부 투자에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받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조금씩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소액 재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라고 하시지만 요즘은 1만 원, 5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ETF 상장 지수펀드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비교적 낮은 수수료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ELS나 채권형 펀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감으로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윳돈 일부 예를 들어 100만 원 중 10만 원 정도로 시작해보고 시장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속 가능한 자산 배분입니다. 이 말은 듣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집 한 채에 전 재산을 몰아넣거나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 자산을 나눠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는 예금 등 안전자산, 20%는 배당주나 채권 같은 중위험 자산, 10%는 ETF나 리츠 같은 성장 자산, 나머지 1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자산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며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산 배분은 나이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에 몰아넣지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생활비 구조 조정, 현금 흐름 확보, 소액 재테크, 자산 배분. 이 4가지만 잘해도 은퇴 후 재정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실천해보세요. 아주 큰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10년 뒤, 20년 뒤 삶의 질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어서 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흔한 실수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구조 조정을 실천하는 첫 단계는 가계부 작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는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은퇴 후에는 더욱 필요한 습관입니다. 종이 가계부든 스마트폰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기록하고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보입니다. 특히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고정비는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구독 서비스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의 경우 스마트폰 요금제를 3만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알뜰폰으로 바꾸면 매달 2만원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1년에 24만원, 10년이면 240만원입니다. 보험은 60대 이후 불필요한 사망보험이나 중복보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의료보장만 남기면 됩니다. 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 하나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과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시간대별 전기 사용을 조절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세탁기 사용 횟수 조절, 절수 샤워기 설치 등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세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 TV 채널, 잡지, 구독 등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겠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두 번째 전략은 연금 상품 점검 및 정비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어떤 상품을 갖고 있고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질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 연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소형 임대 수익입니다. 만약 다 쓰지 않는 방이 있다면 원룸 형태로 리모델링해서 소액 임대 수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규모의 창고 공간을 공유 창고로 활용하거나 지방에 저가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을 끌어들이는 건 위험하지만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세 번째 전략인 소액 재테크는 ETF 정기 투자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ETF는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하나로 묶은 투자 상품으로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국내 배당주 ETF에 투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배당 수익과 시세, 상승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ETF는 운용 수수료가 낮고 상품 구성이 투명해서 고령자에게도 적합한 투자 수단입니다. 또한 증권사 앱을 활용해 매달 자동이체로 ETF를 사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귀찮지 않게 꾸준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리스크를 낮춘 안정형 ETF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더라도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 ETF, 단기 채권 ETF는 12% 수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은퇴자에게 적합한 투자처입니다. 마지막 전략인 자산 배분은 자기자산 진단표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현금 등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보면 어느 부분이 과도하거나 부족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를 시도하거나 임대 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금만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일부를 저위험 상품이나 배당주에 배분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연 3%라면 10년 뒤 1억 원의 실질 가치가 7,4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의 핵심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략별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짚어보며 여러분이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비 구조 조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외식 횟수를 모두 끊거나 무조건 냉방기기를 안 쓰는 등의 극단적인 절약을 시도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두 개의 항목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지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대충 줄이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고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줄이려 해봤자 효과는 미미합니다. 반드시 항목별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줄이셔야 합니다. 현금 흐름 확보에서 자주 겪는 실수는 수입원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월세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만 생각하거나 연금이 충분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실, 연금 수령 시기의 변수, 갑작스러운 세금 증가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보수적인 수입 예측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비상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종류의 수익원을 한꺼번에 만들려다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두세 가지 수익원만 잘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소액 재테크에서 흔한 실수는 고수익만을 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배당률만 보고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면 배당이 중단되거나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소액 투자이기 때문에 잃어도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투자 습관을 통해 재정 감각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ETF 같은 상품도 너무 다양하게 분산하면 관리가 어려우므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배분에서도 흔한 실수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인 주식에 몰빵하거나 반대로 젊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 예금에만 자산을 몰아넣는다면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 나이, 수입 구조를 고려해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원금 손실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약간의 수익을 주는 상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실천이 가능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8세에 퇴직한 김재훈 씨는 처음엔 이제 수입이 없으니 무조건 절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가족과의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그는 지출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통신비를 알뜰폰으로 바꾸고 중복보험을 정리하며 한 달에 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매주 한 번은 가족과의 외식 시간을 유지하며 삶의 질도 지켰습니다. 지출을 줄이되 꼭 필요한 행복은 유지하는 스마트한 절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62세 이영숙 씨입니다. 그녀는 퇴직 후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어 불안해했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 비어있던 방을 리모델링해 소형 임대로 활용하면서 매달 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정비해 수령 방식을 연금형으로 바꾸고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죠. 그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든 것만으로도 재정에 대한 걱정이 줄고 삶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 재테크를 꾸준히 실천한 60세 정성호 씨는 매달 10만 원씩 ETF에 투자해 5년 만에 약 800만 원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 모인 금액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돈을 활용해 이후 자녀 결혼식 비용 일부를 부담하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죠.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66세 최순자 씨입니다. 그녀는 자산의 대부분을 집 한 채에 두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단기 채권 ETF와 배당주 펀드를 조합하여 매달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일부는 CMA 계좌에 넣어 비상금으로 마련했고 은행 예금에는 1년 단위로 분산 예치해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지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적절한 전략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훨씬 더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실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은퇴자 재테크 전략 4가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 조정으로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해 실질적인 지출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연금, 임대 수익, 배당금 등 정기적인 수입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안정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액으로도 가능한 재테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ETF나 채권형 펀드 등은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전략은 모두 어렵지 않으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은 아직 충분히 전략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재테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천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가계부를 적기 시작하든, 보험 내용을 정리하든, IRP 계좌를 확인하든, ETF를 찾아보든 그 어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반대로 작게나마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점점 더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10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맞는 실천법부터 하나씩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
더 알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안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